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2월 23일 일요일 방송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종차별을 하는 것과 우리의 권한을 찾는 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종차별은 해서 안 됩니다. 저도 아주 어린 나이에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인종차별에 대한 서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한국에 거주하는 실제로 합법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 200만이 넘습니다.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고 차별해서도 안 되고 흑인이라고 차별해서도 안 되고 백인이라고 우월적으로 대우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야 될 혜택이라든가 권한을 그들이 단순하게 한국을 몇 년 살았다고 똑같이 주는 것으로 줌으로 상대적인 박탈감, 우리의 권한을 희생당하는 것은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고요? 김대중 정권 때부터입니다. 김대중 정권 때 투표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를 만들었습니다.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여자입니다. 그들을 상대한 여성가족부를 만드는 동시에 군에 입대할 수 있는 20대의 청년의 숫자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30만 내지 60만 그 중간입니다. 그 군가산점제를 그때까지 적용되어 오던 군가산점제를 없애고 대신에 여성가족부를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유리하게 된 거죠. 투표에. 뿐만 아닙니다.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허락했습니다. 일본, 미국 가보세요. 여러분 제1교포들이 일본의 정계에 진출하는데 최소한 3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3세대 100년이 지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새는 조금 더 줄어들었지만 그 기간이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영킴 같은 사람이 지금 상원의원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들이 몇 제너레이션을 거친 후에 미국의 정계에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중요 요직에. 투표권 바로 안 줍니다. 시민권을 주기 전까지는 투표권이 행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인들이 여기 중국인 화교가 여기 들어와서 몇 년만 살면 투표권을 바로 줬습니다. 왜? 외국인 투표수를 자기들 편으로 끌어넣기 위해서. 그리고 노무현 정권 2007년에 들어서면 더 기가 찹니다. 화교들에게 의대 입학 특혜를 줬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100점 만점에 내 아들이 의대를 들어가려면 똑같은 의대를 들어가려면 95점이 돼야 되는데 화교 출신이면 75점이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20점 차이는 절대적인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특혜를 주는 구간만큼. 그게 또 한 숟가락 더 얹은 게 문재인 정권 됩니다. 부동산이 폭등하던 시기에 부동산법을 32번을 바꾸면서까지도 중국인들에게는 양도세, 취득세 다 특혜를 줍니다. 그리고 압구정에 집을 10채를 사도 중국인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에 대한 것을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그들도 의료보험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족들까지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이 고집을 해서 간첩법 아직도 못 바꾸고 있습니다. 간첩법을 못 바꾸기 때문에 선관위에 이런 정말 감사원장이 이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들어간 게 중국 국적을 가지거나 중국과 관련된 사람들이 선관위에 불법적으로 채용된 경우도 있더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 한 감사를 해보자. 그것도 한 부분이에요. 심지어 최근에는 뭡니까? 헌법재판소의 TF 멤버 중에 아버지가 북한, 엄마가 중국인인데 중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온 사람이 지금 현재 TF팀에 일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간첩법은 적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간첩 행위를 할 때만 우리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 외교상에 지금 적국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코트를 날리면서 할빈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달려가서 시진핑을 만났어. 시진핑은 그 자리에서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중국이 민주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그 중국이 어떤 중국입니까?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발한받은 뒤 그들의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조차 다 뺐고 2019년 드디어 홍콩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홍콩 인구 750만 중에 200만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지 말라. 결국 그 홍콩은 이제 중국 공산당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탄핵이 뭔지, 계엄이 뭔지, 선관위의 선거 부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난 머리 아프고 이 사람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이 유튜브 들으니까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거기에 자기 중심이 확실히 안 서고 판단이 안 선다면 아주 심플한 문제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권한을 지금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공산주의 국가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권한을,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의 권한을 그들이 뺏어가고 있고 우리의 이익을 그들이 침해하는데 그들에게 엄연하게 투표권을 주고 더 나아가서 2017년에는 중요 정부 요직에 진출할 수 있는 진출권까지 허락해 줍니다. 어느 정도로 심지어 검찰 같은 데도 지금 아까 예를 들면 헌재의 재판관 중에도 그런 뭐 두 글자의 이름인데 제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중국 국적을 가지고 이런 사태가 계속돼야 되겠습니까? 이걸 알면서도 여러분들은 특히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그대로 인용하겠다고 나서는 국힘의 지도부들 그리고 국힘 의원들 내가 특정한 의원 정말 국방 전문가라서 내가 너무나 존경하고 그 사람이 신문에 조선일보에 게재하는 글마다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 알고 보니 대통령 탄핵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12명 중에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뭘 하는지도 모르고 국회의원 하고 있어. 우리의 권한을 똑바로 지키려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 권한을 침해당하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기에 조기 대선에 나서겠다고 미리 설레발을 치면서 공개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다고 하는 안철수 어제 TV조선에 나와서 한다는 얘기 뭡니까? 내가 기가 차더라고요. 탄핵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다만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이 탄핵되어도 안 되는지를 되어도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재판해달라고 그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는데 찬성했을 뿐이다. 말이야 방구야. 네가 서울대 의대를 나왔다고 우리 같은 사람을 발랄해보고 그렇게 말장난하면 오동무이처럼 말장난하면 우리가 다 그게 그 가락에 놀아날 줄 아나?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이야. 현재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도 않았는데 조기 대선을 얘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플랜 B를 가져야 된다. 이 뭐 하자는 얘기야? 뜨거운 아이스 커피를 만든다고? 그렇게 혓바닥을 새치 혓바닥으로 말장난을 하면 우리는 다 녹아날 줄 속을 줄 알지. 그게 바로 대통령 탄핵을 강력하게 지금 희망하고 그쪽으로 몰고 가자는 것들 아니야. 자기는 누구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당신의 전 재산의 2분의 1을 기부했다고 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니야. 국민의 대표로서 거기 앉아있으면 국민의 생각과 국민의 권한을 지켜주는 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야.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 권한을 찾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우리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이 복귀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이 들어서는 순간, 민주당이 집권하는 순간 이 대한민국은 종중이 아니라 중국에게 복종하는 개돼지보다 못한 그런 국민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말장난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개최된 CPAC에서 하나같이 나온 연설의 골자가 뭡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금 최고의 위기에 서 있다. 절벽 끝에 서 있다. 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까지 참석했습니다. 고든창 연설에 나도 거의 다 동의한다. 무슨 말이냐? 그 차가운 시멘바닥에 나와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은 보수 세력의 국민들 뿐이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반드시 대통령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 그것도 분간이 안 된다면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